안녕하세요. 2020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탈탈핵선언 토탈핵경 문제 8번째 편을 좀 할까 합니다. 제목은 이제 진짜 진정으로 탈탈핵선언 토탈핵 경문을 할 때라는 게 제가 잡은 이번 편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는 조선에 성리학을 했다는 사대부들의 허위의식, 모화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그들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면서 그와 비슷한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와 비슷하게 어떤 이념에 젖어갖고 국가가 뭔지를 고민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좀 고발을 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시의 속리산 자락에 가면 화양동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우암 송시열이 그곳에 응거하면서 그 중국 복건성 숭안현 무이산에 가면, 무이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은 9구비의 계곡이 있는데 주자의 고향이죠. 거기서 이제 무이구곡가를 지어서 무이구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본따서 이 송시열 선생이 화양구곡, 화양동이니까 화양구곡을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화양구곡의 이름은 이 앞에 쓰인 거랑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송시열을 모으신 화양서원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명나라의 황제였던 신종하고 의정을 모신 만동묘, 묘는 사당묘자죠. 사당하고 서원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그 만동묘라고 하는 그 사당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동의 묘자는요, 사당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만동사당이죠. 우리 종묘가 사당이잖아요. 동묘는 관운장의 사당이듯이. 그듯이. 그 만동이란 건 뭔가 하면은 중국에 황하가 있죠. 중국은 황하 문명이잖아요. 양자가 문명이. 양자가 문명은 하모도 문명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에 통합되면서 흐지부지 없어졌고, 춘추전국을 만든 문명은 황하 문명이니까. 황하 문명이 만든 황하가 한 1000번을 꺾어져서 10,000번을 꺾어져 흐른답니다. 그러나 끝은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10,000번 절 꺾어져 갖고 필동,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만절 필동에서 줄인 게 만동인데, 이게 뭔가 하면 충신의 절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은유법으로 쓰는 거죠. 끝까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겨도 충성을 한다. 그러나 그런 뜻 말고도 그 숨어있는 뜻은 뭔가 하면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숭상하는 모화사상을 일컫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분이 주중 한국대사로 갔을 때 만절필동이라고 이렇게 썼었죠. 그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자를 개발해서, 그 다음에 학문도 뭐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주변에 전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이라 그러고요. 가장 문화를 창달했기 때문에 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오랑캐다. 오랑캐들은 우리한테 문명을 받았기 때문에 니들은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중화의 화와 오랑캐의 이를 합쳐서 화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제국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죠. 이것이 우리 조선 정치에 투영이 됩니다. 어떻게 투영이 되는가 하면은, 고려는 원나라의 한 100년 정도, 뭐 속국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언간섭기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고려가 공민할 때부터 독립을 시도하죠. 근데 뭐 원이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원이 흔들렸던 이유는 주원장이 일으킨 명이 계속 도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원명 교체기 때 고려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명이 원을 밀어내면서, 야, 고려, 너는 원의 식민지였으니까 나의 통제를 받아,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발끈하죠. 그래갖고 최영이 명이 차지한 요동 땅, 옛날에는 원의 땅이죠. 거기를 치는 제2차 요동 정보를 지시합니다. 최영이. 그럴 때 동북면 병마사인 이성계가 쳐들어가다가 배신을 해서 위화도 해견을 해가지고 고려의 최영을 죽이고 우왕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패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올라갔고, 나중에 조선을 여는 건 잘 알 겁니다. 자, 이때 위화도 회gon을 한 거는 명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철령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성계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는 원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새롭게 또 명이 만든 조공체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의
제국주의 체제는 벗어났지만 명예 조공 체제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역사혁명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순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조선의 성리학을 한 사람들이 명도요, 성리학을 굉장히 숭상하고 거의 국가의 학문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래, 명나라는 한족들은 한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어 퍼뜨린 중화이니까 맞다. 근데 우리는 국호도 조선으로 했지만은 기자가 저기 단군 다음에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기자조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문명을 가진 민족이다. 우린 작으니까 소중하다. 이런 논리를 만듭니다. 네, 즉 명나라에 고개 숙이고 들어갔지만 우리도 같은 중화인데 조금 작은 중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독립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소중화가 중화를 굉장히 모시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화는 중화를 큰 나라니까 모시는 사대를 하고 그 조선 주변에 있는 오랑캐인 외나 여진족은 잘 교화시키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린을 한다. 4대 교린 정책으로 갔었죠. 그래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잘 다스려야 했던 외라는 놈이 1592년에 조선을 뭐 거의 박살나게 때립니다. 이때 명나라 신종이 이여성을 보내서 도와주죠. 네. 근데 그 임진왜란 지나서 30년이 조금 지난 다음엔 또 우습게 봤던 여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항복을 해버려요. 엄청 인조가 항복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만주족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명나라를 대신해서 중국을 지배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화가 깨졌고 정치적으로는 여진, 우리가 돌봤던 여진이 킹 오브 킹이 됐으니까 굴복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걔네를 우습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적으로는 청을 인정을 못하죠. 근데 아까 그 화양서원을 모셔진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인조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59일 동안 겨울에 항전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조가 그때 항복을 하죠. 그 청태종 홍타이치한테 항복을 할 때 낙향을 해갖고 10년 동안 초야에 묵혀 지냅니다. 그때 석가파처럼 청나라에 끌려가거나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최명길처럼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효종이 등극했을 때 효종이 이미 항복한 나라잖아요. 청이 중국을 지배하니까. 그때 이제 척가파 왜 그랬는지 명분 때문에 척가파를 우대할 때 다시 들어와서 벼슬을 합니다. 그리고 효종을 도와서 북벌을 하자라는 걸 주장하다가 하지를 못했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위대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국제정치를 잘 못 읽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저랑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의 신종은 임진왜란 때 이여성을 보내갖고 조선을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몽골족 뽀바이난도 하고 또 만력 3대장이라고 세 가지의 큰 그 반란을 막습니다. 그 무슨 또 그 묘족이 일으킨 반란도 막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게 되는 그런 그 황제죠. 근데 이 사람이 쓴 휘호 중에 비례부동, 네, 안일비자, 예절의자, 안입을자, 움직일 동자. 예절의 예법에 맞지 않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비례부동입니다. 이걸 이 양반이 생전에 이렇게 휘호를 남겼는데 나중에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청나라에 갔던 조선 사신이 이 휘호를 사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송시열 선생이 이걸 어떻게 구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명나라의 신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의종을 모시는 이미 명나라 망했지만 그러한 사당을 세우게 되면은 이 희호를 갖고 사당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후에 한 100년 후인가요? 이 제자들이 만동사당을 세우는데 근데 그 만동묘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 비례부동하고 명나라 휘종의 글이다라고 한 게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새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동묘에서 모시는 또 하나의 왜 조선 땅에서 명나라의 황제를 모셔요? 아주 웃기는 거죠. 또 하나의 황제가 의종인데 의종은 마지막 임금이에요. 명나라에. 그래서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자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숭정제라고도 했습니다.
이 비례부동이 새겨진 바위 옆에는 대명천지 숭정 1월이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럴 때는 이 밝은 세상에 그런 뜻으로 대명천지를 쓰지만은 대명천지는 명나라 천지란 뜻입니다. 명나라의 천지고 숭정 1월은 숭정자의 해와 달이 있는 숭정자의 땅 시기란 뜻입니다. 대명천지 숭정 1월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조선 땅은 명나라의 천지고 숭정제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새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게 새겨져 있죠.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청이 조선을 항복시키고 중국을 다 차지했지만은 조선의 이 성리학하신 사람들은 여전히 명의 천하이고 그리고 조선 임금이 아닌 명의 황제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주장을 그런 모화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조선 사대부들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이 작태를 따라가는 게 이제 문정부의 실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오늘 화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더 지고 난 다음에 대원군이 집권을 하죠. 대원군이 성리학자들의 그 문제점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서원 철폐령을 내립니다. 몇 개를 남기고 다 없애는데 그때 화양선도 없애게 합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했죠.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조차도 모화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람입니다. 충남 예산 가야산에 가면요. 흥선대원군 부친 남연군 묘가 있습니다. 이 묘는 이쪽으로 이장을 한 건데 흥선대원군이 옮긴 겁니다. 그 묘에 가보면 묘비가 있는데 묘비 앞면에는 유명조선국 지금 화면 나오나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뒷면에는 숭정기원 후, 사, 을축 3월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조선국도 아니고 명나라의 조선국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 조선에 무슨 글 쓰면 몇 년 산 것도 아니고 또 청나라 그땐 청나라 시절이니까 청나라 무슨 황제 이걸 안 하고 죽은 지 벌써 200년이 다 된 숭정제 기원 4년. 이게 뭔가 하면 그때 60갑자로 돌아가잖아요. 60갑자가 3번 지나고 네 번째 갑자. 그러니까 3, 6, 18, 180년이 지나고 180년부터 시작되는 다시 60갑자 중에 을축년 그런 얘기입니다. 200 몇 년 후에 숭정제 죽고 나서 200 몇 년 후에도 조선의 흥선대원군 본인조차도 서원철폐령을 내린 사람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조선의 4대부들의 한계가 이겁니다. 이렇게 명나라를 숭배했던 조선이요. 정치권은 또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밀려나죠. 고종이 성인이 되었고 내가 정치하겠소 하고 전멸이 나니까 밀려나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인 민비의 척족들이 힘을 꽉 잡고 민씨정권을 이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부닥치는 외세가 누굽니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포 꽝꽝 운양호가 대포 쏘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강화도 제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비 세력이 뭐가 돼요? 우리나라 참 제대로 역사 안 가르치는데 친일파가 됩니다. 친일 정권으로 가요. 그래서 1870년부터 쭉 친일 세력으로 가다가 그 와중에 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일본식으로 우리도 신식군대를 만들자 하고 별기군을 만들어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구식군대들이 차별받으니까 1882년에 군사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모군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민씨들을 막 죽이고 그때 민비가 여주로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황하니까 일본군도 막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던 청을 그때 도움을 청합니다. 청은 정식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한데 그때 청나라에서 도와줄게 하고 와서 이모곤란 세력을 때려잡고 그 다음 뭐합니까? 정식으로 우리 국경에 있는 근대식 조약을 맺자 그래서 조청 수호 조규를 맺는데 그 전문에 보게 되면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런 뜻을 포함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걸 조선의 이 민씨정권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민비 좋아하시는 분들 명성황후라고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왜 좋아하지? 난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황제의 부인이라서 좋아합니까? 그러면 뭐 더 세게 이름 붙이지. 좀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에서는 원색이라고 하는 20몇 살짜리 청년을 보내서 조선을 통제하는 총독 같은 지위를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속국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선을 마구 휘저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젊은 원세계를 조선을 감독하는 대신이다. 그래서 감국 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조선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 섰다 청나라 편에 왔다 갔다 민씨 정권이 그러니까 나중에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근데 그 조선이 또 어디 청나라에 러시아에 붙고 하니까 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해갖고 조선을 보호국 만들었다가 합방을 하게 된다고 그들은 설명하죠.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 면이 부정하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스스로 부국강병을 할 생각은 없이 우리가 소중하니까 청나라를 무시해야 된다 그랬다가 청나라에 붙었다가 뭐 또 일본에 붙었다가 일본에 떨어진 이런 관념에 쌓인 조선 정치인이 너무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꼴을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국강병은요. 부국강병을 하지 않고 정신세계에 있는 이념만 추구하는 거는 조선 이후에 우리 DNA 같아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은요. 부국강병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 후에 YS부터 다 시시껄렁한 대통령들은 이런 관념에 쩌든 사람들 같아요. 부국강병은요. 변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강한 군대와 더불어 사람이 힘을 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량부터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는요.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에너지가 약하면 뭐 종속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 종속을 문재인 정부가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지구가 만물이 사는 거는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에너지는 물, 바람 이런 자연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통제가 안 돼요. 너무 강해가지고. 자연재해를 일으키잖아요. 산불도 일으키고 홍수도 일으키고 그때마다 사람이 쩔쩔매요. 그 덕에 살기도 하지만 한번 자연재해가 화나면 막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 그게 무서웠으면 그 덕에 농사짓고 만물이 살지만 한 번씩 화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물, 바람 이런 걸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바람신. 당군 신화에도 나오죠. 당군이 할 때도 뭐 풍, 우, 백 뭐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인류는 동물은 이런 에너지 통제를 못하는데 우리는 시도를 해갖고 그나마 한 게 물불을 좀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게 되면 큰 화재나 홍수를 당하죠. 그리고 홍수가 워낙 지면요. 수력발전소가 물을 통제해서 에너지를 내는 방법인데 발전 거의 못하고 물 다 내보내주는 거 역할밖에 못합니다. 워낙 홍수가 지면. 불은 조금 낫죠. 근데 불도 워낙 크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불을 잘 통제돼서 에너지를 얻는 게 우리 밥 하는 방법이잖아요. 처음엔 초목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어봤죠. 불을 뗄 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불을 얻기 위해서 돌을 뗍니다. 그게 석탄이지 않습니까? 더 강한 화력이 나와서 그때부터 철기 문명이 돌에서 광물을 녹여내는 거니까 돌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탄 떼면서 철기 문명이 열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액체를 떼지 않습니까? 석유. 거기 더 높은 온도를 내잖아요. 그리고 석유에서 발생하는 가스까지도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면서 인류 문명이 더 컸거든요. 중국, 중화 좋아하네. 서양 애들이 더 많이 있지. 그리고 발견한 게 원자력인데요. 앞에 그것들은 산소가 있어야만 타는 건데 이건 산소 없이 탈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월등히 셉니다. 이거는 인간이 접하는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랑 거의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태양은 핵융합이고 이건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는 핵분열입니다. 나중에 핵융합 가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핵분열을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잘못되면 사고는 크죠. 이 원자력이 나오면서 인류의 군사력은 매우 강해졌고 강한 에너지를 확보했고 그 덕택에 인구는 지금 70억까지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자력에서 문제로 나오는 게 아까 물, 바람에서 자연재해 오듯이 여기도 방사선이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사선 갖고 죽은 사람 원자력 발전소 이후 만든 이후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코로나 훨씬 많아요. 그럼 원자력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핵무기라면 핵무기를 무서워해야지. 그걸 없애려고 해야지.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탈핵 정책의 문재인 정권이 2034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을 9.9% 이하로 줄이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발전소가 많은데 그 설비 용량 비율을 따졌을 때 원전을 10% 이하로 줄이겠다. 2034년.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느려도 마땅치 않은 걸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9차 전력 계획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권고안은 정부에 권고하는 겁니다.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오는 연말에 정부 계획안을 만들 겁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지금 현재 짓는 게 있으니까 26기가 됐다가 2034년이면은 17기로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원전을 아주 그냥 확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0기인 석탄 발전소도 그때쯤은 30개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느리는 게 있는데 LNG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LNG 느리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이 몇 번째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원자력 대비 LNG의 발전 단가는 한 3배, 4배 비쌉니다. LNG 깨끗할 것 같죠? 집에서 쓰니까. 거기도 먼지 많이 나옵니다. 가스 많이 나옵니다. 가격은 매우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걸 떼고 이거는 폭발 안 해요? 자살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갑자기 전기가 부족할 때 발전소를 급히 돌리려면 딴 거는 예열을 해야 되고 뭐 준비가 필요한데 이건 바로 킬 수 있잖아요. 가스불을 탁 키듯이. 그래서 첨도 발전용으로 쓰고 있는 게 LNG 발전소거든요. 그러니까 LNG 발전소는 거의 안 돌아갑니다. 여름에 아주 피크타임 때만 돌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한전이라든지 동서발전 이런 데는 잘 안 짓죠. 그건 민간 기업들이 져놓고 그때 한전에 전기 팔아갖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1년 중에 많이 돌아가야 돈 버는데 잘 안 돌아가면 얘는 돈 못 벌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재벌들이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문재인 정부 반재벌 같죠? 저는 친재벌로 봅니다. 겉으로 이재용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 같지만 재벌 하자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벌써 뭐 코로나 사건 커지니까 일자리 어쩌고 하면서 돌았고요. LNG 발전 느리면은 비싼 발전 돌리는 게 민간 기업이거든요. 재벌들은 좋아요. 국민들은 전기요금 올라가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LNG를 첨도 벌어 써야지 기저부 하나 중간 벌어 쓴다는 건 웃기는 얘기인데 이 웃기는 짜장을 문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고도 분노를 안 하시니까 저는 국민들이 참 답답합니다. 신재생은 더 웃기는 겁니다. 신재생은 단가가 LNG보다 더 비싼 거 아직 뭐 가격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건데 그걸 기저부와 중간벌 발전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건 몽상입니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권고안이라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에너지 가격을 아주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경제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우리보다 먼저 탈핵한 독일도요. LNG나 신재생 함부로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정권 물론 학자들도 정부가 부탁하니까 했겠죠. 양심적이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 권고안을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 정책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이나 LNG를 늘린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분석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뿐이란 얘기죠. 경제성 분석 없이 미래를 만드는 건요. 이게 관념적이라는 겁니다. 주자를 그렇게 모시고 만동면을 만들면 조선이 더 강국이 됩니까? 이미 청나라의 속국이 돼 있고 나중에 원세계가 와서 강국 대신해서 찍소리도 못한 나라가. 판도라는 영화를 보고 이 정부가 탈핵 정책했다며요. 그래서 저는 관도라라는 거예요. 관도라 영화를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자성어를 중국식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원뜻이 변한 게 있어요. 점입가경. 야, 누가 뭐라? 너 점입가경이네 하고 이 새끼 웃기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꼴 좋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원래는 점점 갈수록 이쁜 멋있어진다 이런 긍정의 뜻인데 요즘 비아냥으로 쓰고 있죠. 저는 문정부의 탈핵 정책이 점입가경으로 봅니다. 점점 더 고집 부려요. 성리학자들랑 똑같아요. 서원철폐령으로 이거 없앤 그 장본인이 자기 아버지 산소에는 유명 조선국으로 해서 숭종, 기원, 후, 사, 을축 이렇게 나가는 묘비를 쓰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이러한 거짓된 DNA가 우리의 어떤 DNA 된 거 아닌가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했죠. 한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몇 번 했고 몇 사람이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이. 감사원이 겸허결과를 안 밝히고 있죠. 네. 감사원은 3번 감사 결과를 놓고 위원회를 열었지만은
보완 조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 감사는 왜 이렇죠?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인사를 단행했다 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그게 또 잘못된 보도다라고 또 감사원이 부정하는 게 나왔어요. 감사원장 조선일보가 틀렸으면 큰 난리를 쳐야 되지. 이게 또 아니다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감사원이 정치에 예속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치에 예속된 게 감사원, 국정, 국방부 다 이런 아니 만절필동 하자는 게 조선의 사대부잖아요. 그때 충신이 임금의 충성입니까? 국가의 충성입니까? 지금 우리 이 행정기관들은 정치인한테 충성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대한민국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지 정치인이 줍니까?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 이 정부를 이끄는 정치 세력은 청이 세상을 지배한 시절에 모아 사상가들과 뭐가 달라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죠. 이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리고 이념에 쌓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앞으로 비싼 에너지 쓰고 위험한 에너지 써라 하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이 나라 국민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는 탈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하고 일어날 때라고 제가 감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내 손가락 잘라야 돼. 나 속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자, 자기 원자력계가 다급해졌어요. 원자력계도 참 정치력 없는 집단인데 신한원 3, 4호기 공사 재개 촉구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분들도 이제 지난 총선 때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 뭐 국회의원 한 명도 집어넣지 못했죠. 하재주 원자력 연구 원장도 비례대표 탈락했으니까. 반핵단체 사람들은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을 돕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그건 미국이 하라고 떠밀어 놓고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 하는 게 이 정부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인 원전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입니까? 진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돈 100몇만 원 준다고 좋아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경제 어려워지고 비싼 에너지 쓰라면 그때도 말없이 찬성하고 따라가실 겁니까? 이젠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원자력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해도 필요하면 써야 돼요. 네. 가장들이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돈 벌어 갖고 와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일이면 누구나 하죠. 그건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산업계를 다뤄서 그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갖고 하게 되면 그거는 레드오션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네? 한국 원전 세계 최강으로 간 거 이렇게 죽이고 북한에게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퍼주겠다고 하는 정권. 한번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예전에 나향욱 교육부 무슨 사람이 국민을 뭐라고 표현했다가 굉장히 흥분들 하셨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미래의 후손을 생각하시고 미래의 본인을 생각하신다면은 탈핵 선언 지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